자, 이제는 그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농업재해보험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대요. 손해평가라 함은 농업재해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제11조 및 제11조 3에 따라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그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손해평가인이라 함은 법 제11조 제1항과 농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자 중에서 재해보험 사업자가 위촉하여 손해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자, 그러니까 손해평가인은 위촉된 사람들이죠. 손해평가사라 함은 법 제11조 4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우리죠. 자, 그리고 손해평가 보조인이라 함은 제1호에서 정한 손해평가 업무를 보조하는 자예요. 보조하는 자. 그래서 손해평가 보조인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농업재해보험이란 법 제4조에 따른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을 말합니다. 농업재해보험이란 농작물, 임산물, 가축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기출 패턴 확인할게요. 다음 가로 안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해가지고 방금 전에 이제 봤던 내용인데 여기에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가 들어가야 되죠. 근데 손해평가 보조인은 들어갈 자리가 없었죠. 여기에 가로 넣기였어요. 역시 손해평가의 그 정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가로 쳐놓고 해당하는 거 고르게 합니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에 따른 농업재해보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래서 방금 전에 여기에 지금 언급된 게 농작물, 임산물, 가축재해보험 3개 언급이 돼 있었죠. 그 외에 거 3개가 있으니까 하나 다 딱 써놓고 이렇게 고르게 한 거죠. 그럼 반대로 아닌 거 고르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건 이제 맞는 거 모두 고르라고 한 거고요. 농업재해보험이란 농업재해보험법 제4조에 따른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말한다? 아니죠? 여기 이제 가축이 와야 되겠죠? 가축, 그죠? 손해평가인이라 함은 위촉되었다는 게 이게 포인트죠? 손해평가인이 들어가는 자리였어요.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상 농업재해보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역시 농작물, 임산물, 가축재해보험 왜 하나 엉뚱깽뚱한 거 하나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틀린 보기 만들어서 했었던 거죠. 제3조 손해평가 업무요. 손해평가 시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대요. 피해 사실 확인하고 보험 가액 및 손해액 평가하고요. 그 밖에 손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는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하기 전 보험 가입자에게 손해평가인증, 손해평가사 자격증, 손해사정사 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죠? 기출 패턴입니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에 따른 손해평가인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제 방금 전에 봤던 여기 언급됐던 내용 외에 엉뚱깽뚱한 거 이제 섞어놓고 그 중에 맞는 거 골라보라 그러는 거죠. 보험가입 평가, 손해익 평가가 여기에 해당이 됐었고요.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상 손해평가인 업무가 아닌 것은 보험료의 평가는 들어가지 않죠. 그죠?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 피해 사실 확인하고 보험 가액 및 손해액 평가하고요. 그 밖에 손해평가에 관한 필요한 사항 이렇게 언급이 돼 있죠. 이거 외의 걸로 언급되는 거는 이제 틀린 그게 되는 거예요. 바로 밑에 나온 것처럼 보험료율 산정 이런 거. 그죠?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상 손해평가인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피해 사실 확인. 그렇죠. 손해평가인은 피해 사실 확인, 그렇고 보험료율 산정이 왜 들어가요? 등 업무를 수행한다. 틀린 보기였죠. 제4조 손해평가인 위촉. 재해보험 사업자는 법 제11조 제1항과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표시할 수 있는 손해평가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누가요? 재보험사업자가요. 재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인증 발급합니다. 발급, 할 수 있다 아니고 하여야 한다예요. 재보험사업자는 피해 발생 시 원활한 손해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농업재보험이 실시되는 시, 군, 자치 구별, 보험 가입자 수 등을 고려해가지고 적정 규모의 손해평가인을 위촉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누가요? 재보험사업자가요. 재보험사업자 및 그리고 법 제14조에 따라 손해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둘이죠. 둘 주체가 손해평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손해평가 보조인을 운영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기출 패턴 바로 봅니다. 재보험 사업자는 보험 가입자 수 등에도 불구하고 보험 사업 비용을 고려해가지고 손해평가인 위촉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 아니죠. 적정 규모 위촉한다라고 그랬죠. 농업재보험 손해평가 요령에 따른 손해평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손해평가 보조인을 운용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재보험 사업자 및 재보험 사업자의 업무 위탁을 받은 자라고 그랬죠. 재보험 사업자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손해평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는 손해평가 보조인을 운영할 수 없다? 아니요. 있다 그래야죠. 있다. 재보험 사업자는 피해 발생 시 원활한 손해평가 이루어지도록 농업재보험이 실시되는 시군 자치 구별, 보험 가입자 수 등을 고려해서 적정 규모의 손해평가인을 위촉할 수 있다. 그랬죠? 손해평가 인증은 농장 또는 회장이 발급한다? 아니죠. 농장 또는 회장이라고 보면 안 돼요. 여기 재보험 사업자 와야 되죠. 재보험 사업자. 재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손해평가 보조인을 운영할 수 있다. 그렇죠? 제5조 손해평가인 실무교육. 재보험 사업자는요,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손해평가인을 대상으로 농업재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보험상품 및 약관, 손해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손해평가에 필요한 이 실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하여야 한다. 누가요? 재보험 사업자가요. 무엇을요? 실무교육을. 어떻게 해요?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에 대하여 재보험 사업자는 소정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자, 이거 다시 보세요. 누가? 재보험 사업자가. 무엇을? 소정의 교육비를. 누구에게? 손해평가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관계 확실히 보셔야 돼요. 자, 위촉된 손해평가인 실무 교육 시 재보험 사업자에 대하여 손해평가인은 교육비를 지급한다? 아니죠. 이게 지금 전형적으로 지금 A, B, C를 섞어서 지금 말한 거죠. 그죠? 손해평가인이 재보험 사업자에다 주는 게 아니라 재보험 사업자가 손해평가인한테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죠? 재보험 사업자는 실무교육을 받은 손해평가인에 대하여 무엇을? 수정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왔어야 되죠. 이렇게. 재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을 대상으로 농업재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보험상품 및 약관 등 손해평가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자, 제5조의 2 손해평가인 정기교육이에요. 법 제11조 제5항에 따른 손해평가인 정기교육의 세부 내용은요, 다음 각호와 같대요. 농업재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그리고 농업재보험의 종류별 약관, 그리고 손해평가의 절차 및 방법, 그죠? 그래서 기초 지식 해가지고 보니까, 농업재보험법 제정 배경, 구성, 조문별 주요 내용, 농업재보험 사업 현황, 전반적인 어떤 그런 기초적인 내용들을 말하는가 보다. 종류별 약관 해가지고 봤더니, 농업재보험 상품 주요 내용, 그리고 약관 일반사항, 약관 관련하고 이 농업재보험 상품 관련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인가 보다. 손해평가의 절차 및 방법, 농업재보험의 손해평가 개요, 손해평가에 대한 거네요. 지금 보니까 보험 목적물별 손해평가 기준 및 피해 유형별 보상 사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구나. 피해 유형별 현지 조사표 작성 실습, 해가지고 요런 것들이 손해평가인 정기교육의 세부 내용이에요. 이거. 그래서 요런 식으로 깔리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다들 기억들 하시죠? 쭉 깔아놓고
맞는 거 이것저것 섞어서 깔아놓고 맞는 것만 모두 골라라. 아니면 하나 틀린 거 싹 바꿔놓고 옳지 않은 것은 아닌 것은 그죠? 아니면 또 여기는 이제 또 뒤에 설명 내용까지 있으니까 이것들 막 교차로 섞어놓고 그럴싸하게 틀린 보기 만들기. 너무 뻔하죠 이제는. 자, 재보험 사업자는요 정기교육 대상자에게 소정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또 뭐 재보험 사업자한테 지급한다 그러면 틀린 보기 되겠죠. A, B, C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제 A, B, C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정확히 기억하자. 자, 기출 패턴입니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에 따른 손해평가인 정기교육에 세부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해당 안 되는 거 뭐 풍수해보험 엉뚱 깽뚱한 얘기 갑자기 하고 있죠.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상 손해평가인 정기교육에 세부 내용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손해평가 관련 민원 사례 그럴싸해 보이지만 안 써있죠. 여기에 손해평가인 정기교육의 세부 내용 중 농업재해보험 상품 주요 내용은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에 해당한다. 기초지식이 아니라 이거는 그 종류별 약관 쪽에 요 내용이 있죠. 농업재해보험 상품 주요 내용은요. 그죠? 농업재해보험의 종류별 약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섞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디서 본 내용이 아니니 보긴 봤어. 이게 위에 거 내용, 아래 거 내용 섞어 비틀어버린 거죠. 이렇게 섞어버린 거죠. 너무 전형적입니다. 패턴이. 손해평가인 정기교육의 세부 내용에 피해 유형별 현지조사 표 작성 실습은 포함되지 않는다? 아니, 포함되죠. 포함된다. 제6조 손해평가인 위촉의 취소 및 해지 등 재보험 사업자는요 손해평가인이 다음 각 후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위촉 당시에 해당하는 자였음이 판명된 때에는 위촉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취소할 수 있다 아니고 취소하여야 한다. 그래서 여기는 색깔 볼펜 하나 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표시를 하고 여기다 좀 써놓으세요. 위촉 취소 사유 잘 보이게 써놓으세요. 지금 여기 지금 별이 5개죠. 이쪽에서 하나 그냥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고 공부하시는 겁니다. 이쪽 자리는. 근데 이걸 쓴 이유가 뭐냐면요. 뒤에 지금 업무 정지도 나올 거고 위촉 해지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위촉 취소하고 뒤에 뭐 업무 정지 그리고 위촉 해지 이거 다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좀 딱 갈무리를 짚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해당이 되면은 위촉 취소라는 거예요. 이거에 해당이 되면은 이거에 해당이 되는데 뭐 위촉 해지라고 워딩이 온다든지 뭐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워딩 와버리면 틀린 말이 됩니다. 이거는 위촉 취소 사유다. 피성년 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리고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리고 위촉이 취소된 후에 아직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자 그리고 업무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자 요거는 위촉 취소 사유다. 위촉 취소 사유. 자, 재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이 다음 각 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러니까 업무 정지에 지금 상한이 6개월이라고 지금 얘기를 이미 여기서 하고 있죠. 또 나옵니다 뒤에. 위촉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업무 정지 내지는 위촉 해지 사유가 지금 이제 밑에 나오겠죠. 그래서 위촉 취소 사유하고 지금 구분해서 보자는 거예요. 자, 1번. 법 제11조 제2항 및 이 요령의 규정을 위반한 때. 요령의 규정을 위반한 때. 법 및 이 요령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그리고 업무 수행과 관련해 가지고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때
요런 경우에는 업무 정지 명하거나 위촉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 지금 문제 내기 좋은 게 뭐겠어요? 싹 섞는 거예요. 다음 중 위촉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저기에 위에 쓴 거 3개 딱 쓰고 이 중에서 하나 싹 넣어가지고 해버리면 여러분들 정신 없어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구분 확실히 하게 해고 봐야 돼요. 예. 별로 같지도 않은 문제인데 그런 거 다 틀려요. 보면은 지금까지 틀리지 않아도 되는 문제인데 예. 이거만 딱 구분해가지고 보세요. 예. 재보험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손해평가인에게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누가요? 재보험 사업자가요. 다만 손해평가인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위촉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통보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재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을 해촉하거나 손해평가인에게 업무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그 뜻을 손해평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업무 정지하고 위촉 해지 등 세부 기준은 별표 3과 같대요. 재보험 사업자는요, 손해사정사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적정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각 제재의 구체적 적용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별표 3 내용 봅니다. 별표 3. 위반 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 기준을 적용하고요. 다만 각각의 적용 기준이 업무 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 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정할 수 있다라고 그랬고, 이 경우 업무 정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어요. 아까 방금 전에도 선생님 6개월 상한이라고 얘기했죠.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른 제재 조치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제재 조치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대요. 이 경우 제재 조치 기준은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하여 최초 제재 조치를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 행위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위반 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고의성이 없거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업무 정지의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는데요. 위촉 해지는 업무 정지 6개월로, 경고인 경우에는 주의 처분으로 이렇게 경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위반 행위별로 처분 기준들이 따라따라 나왔어요. 근데 딱 보니까 많은 경우의 수가 그냥 1차에 그냥 위촉 해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을 조금 주의 깊게 보면 좋겠죠. 그쵸? 먼저 차근차근 위촉 해지에 해당하는 거 먼저 볼게요. 백그라운드 어떤 지식으로. 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평가의 신뢰성을 크게 악화시킨 경우 위촉 해지.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 위촉 해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평가반 구성을 거부하는 경우 위촉 해지. 위촉직이라 현장 조사 없이 보험금을 산정을 위해 손해평가 행위를 한 경우 위촉 해지. 현지 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위촉 해지. 업무 수행 관련해 가지고 이 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때 위촉 해지. 빡시게 위촉 해주구나 바로. 좀 빡시다 이런 느낌 좀 들긴 하죠.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겠다? 요거 주의 깊게 기억해야 되는 거요 3개. 다른 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저런 것들 위촉 해주구나 이건 알아야죠. 근데 이제 차이가 있는 게 여기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내려면 어디서 내면 좋겠어요? 여기서 내면 좋겠죠. 검정조사 결과 부당 부실 손해평가로 확인된 경우 경고하고 업무정지 3개월을 했다가 위촉 해지합니다. 기타 업무 수행상 과실로 손해평가의 신뢰성을 약화시킨 경우 주의하고 경고하고 업무정지 3개월. 법 및 이 요령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했을 때 업무정지 6개월 위촉 해지.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앞서서 선생님이랑 같이 본 것처럼 그냥 위촉 해지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이런 것들이 위촉 해지에 이렇게 해당이 되는구나. 이렇게 끄덕끄덕 하면서 이렇게 보고, 예, 여기 좀 차이가 이렇게 좀 명확해지는 부분들은 좀 더 힘 줘가지고 이렇게 보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예. 자, 핵심 정리를 한번 또 하고 가겠습니다. 예. 위촉 취소해가지고, 예, 이거는 이제 하여야 한다 했기 때문에, 예. 선생님이 앞에서 딱 표시해줬던 그 내용들입니다. 예. 피성년 후견인,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자, 벌금 이상형 선고 후 2년 미경과자, 위촉 취소 후 2년 미경과자, 예. 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위촉된 자, 업무 정지 기간 중 손해평가 업무 수행자. 예. 이러면은 위촉 취소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위촉 취소 사유라고 선생님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구분해서 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얘네들하고. 예. 업무 정지, 위촉 해지 가능한 거. 예. 그 손해평가 요령 그 규정 위반한 거. 예. 그리고 그 명령 처분 위반한 거. 예. 그리고 정보보호 관련 법령 위반한 거. 요 친구들. 요거하고 구분을 좀 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청문해야 돼요. 예. 그 위촉 취소하거나 뭐 업무 정지하기 전에 반드시 이렇게 청문 실시해야 되고요. 청문 불응하면 서면 통보나 이런 걸로 대체할 수 있다. 예. 해촉 또는 업무 정지 시 통지해줘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유를 명시한 문서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되고요. 업무 정지나 위촉 해지 등 세부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고 해가지고 선생님하고 방금 전에 봤죠. 예. 그리고 손해배상자 제재 기준 마련해야 되는 의무 있는 거. 예. 자, 기출문제 패턴 확인할게요. 재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이 제30조에 의해 가지고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 들어가야 되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자인 경우에는 뭐 해야 된다? 위촉을 취소해야 한다. 네, 위촉을 취소해야 한다. 그러니까 앞에다가 위촉 취소 사유를 예를 들어 이렇게 나열하지만 해놓고 뒤에서 위촉 취소가 아니라 뭐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버린다든지 업무 정지 얼마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틀린 보기 만드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예? 전형적인 패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앞에 표시 드렸던 위촉 취소 사유 그 딱 써놓으라고 했죠 선생님이. 그거 딱 정확하게 봐야 돼요. 예, 이거는 위촉 취소 사유다. 해지 아니고 업무 정지 아니고. 예, 이거 미안해요. 너무 흥분했어요. 그 딱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예. 그게 딱 포인트라 그래. 선생님 봐도 여기 낼 것 같아. 여러분들 헷갈리거든. 여기 내면. 예. 애매하게 본 사람들은.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에 따른 손해평가인 위촉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달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 이거는 2년 넘었잖아요. 괜찮잖아요. 이거는. 그죠? 그래서 위촉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손해평가인이 업무수행 관련해가지고 정보보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재보험 사업자가 손해평가인에게 명할 수 있는 최대 업무정지 기간은 이게 또 한번 틀어버렸네요. 아주 이 앞에만 읽어보면 여기까지만 읽어보면은요.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이게 위촉 해지도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질문을 끝까지 잘 봐야 돼. 재보험 사업자가 손해평가인에게 명할 수 있는 최대 업무정지 기간으로 물어봐 버렸어요. 업무정지 기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된다? 6개월.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에 따른 손해평가인 위촉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업무수행과 관련해가지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경우. 봐봐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헷갈려 버린단 말이야. 자, 위촉 취소 사유에 가면은 이것만 정확하게 여러분들 선생님이 계속 다 돌아갈게요. 좀 흥분스러운데 이게 중요 자리라 그래요. 봐봐요. 선생님이 했던 얘기 그대로 나오죠. 여기에 이 정보보호 이거 얘기 없잖아요. 이거는 지금 위촉 해지 얘기를 해야지 위촉 취소 사유에 들어가 있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쌤이 굳이 여기 체크하고 색깔 볼펜으로 괜히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내면 여러분들 당황스럽고 틀리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쌤이 지금 계속 강조를 지금 드려버립니다. 이렇게까지 강조를 드렸는데 시험장 가가지고 틀리고 오면은 안 되겠죠. 그죠? 자,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경우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봐봐요. 또 위촉 해지한다고 그래버리잖아요. 취소하여야 한다. 그렇게 와야 되겠죠.
이런 게 얼핏 보면 그럴싸하다니까요, 말이. 예.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강조를 드렸어요. 예. 제8조, 예. 손해평가반 구성. 예. 재보험 사업자는 예. 손해평가를 하는 경우에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고 손해평가반별로 평가 일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 그랬어요. 누가요? 재보험 사업자가요. 예. 여기도 딱 느낌이 오죠. 여기만 싹 바꿔갖고 틀린 보기 만들기 괜찮겠다. 예. 그죠? 예.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반은요, 다음 각 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해가지고 5인 이내로 한대요. 예. 그래서 이렇게 손해평가 인이든 손해평가 사든 손해사정사든 하나 이상 들어가고 5인 이내로만 이렇게 구성하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1인 손해평가반이 될 수도 있어요. 예. 2명일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꼭 뭐 5명이 돼야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5인 이내면 된다.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로 해가지고. 예.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원 하나에 해당하는 그 손해평가에 대하여 해당자는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또는 자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이 뒤로부터는 이해관계자라고 한대요. 그래서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 직전 손해평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 가입자 간 상호 손해평가. 서로 품앗이 해버릴 수 있죠. 나도 너 많이 해줄게, 너 많이 해줘. 그죠? 그러면 안 되죠. 자기가 실시한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 재조사. 당연한 얘기죠. 자기가 한 게 지금 잘 됐는가 안 됐는가 보려고 하는 검증조사, 재조사인데 그걸 또 자기가 해버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완벽한 그건 아니지만 최소한의 어떤 그런 규정이에요. 실제로 시골에 가게 되면은 농사 서로 다 짓고,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 중에서 뭐 손해평가인으로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처럼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은 손해평가사 또 자격증 탁 갖고 있어가지고, 농사도 짓지만, 그 좀 쉬고 할 때는, 일순남고 할 때는 이렇게 손해평가사 일도 하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규정은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지금 이 부분은요, 우리가 지금 1차 시험을 공부하고 있지만 2차 시험에도 이 내용들이 그 등장합니다. 시험 범위 내로. 실제로 여기 이 내용을 가지고 그 6회 때 2차 시험 사례 문제로 한 문제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선배들을 조금 곤란하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내용이 좀 써지게 조금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부분이에요. 2차 시험 공부한다라 그러면. 근데 여러분들 이제 주요한 내용 위주로 우선 보세요. 익숙하게 봐놓으세요.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그리고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가 가입한,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 그리고 30일 이내에 서로 이렇게 보험 가입자 간 상호 손해평가. 자기가 실시한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 재조사. 이거 이제 해당이 돼버리면은 이 손해평가사, 손해평가반 이 구성에서 배제해야 된다. 한 내용이죠. 기출문제 패턴 한번 확인할게요.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에 따른 손해평가반 구성으로 잘못된 것은 손해평가 보호조인 5인으로 구성, 보호조인 아니죠. 손해평가인이나 손해평가사나 손해사정사면은 가능한데 손해평가인만 이렇게 5인으로 구성한다? 안 됩니다. 손해평가인은 법에 따른 손해평가를 하는 경우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고 손해평가반별로 평가일정 계획을 수립한다. 봐봐요. 손해평가인이 아니라 재보험 사업자라고 봐야 되죠. 그죠? 손해평가반에는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를 해당하는 자를 2인 이상 포함시켜야 된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2인 이상 아니고 1명 이상만 들어가면 되고 5인 이내로 구성하는 거죠.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상 손해평가사 갑을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배제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갑의 이해관계자가 가입한, 그렇죠. 가입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 갑의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그렇죠.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 그래서 이것저것 깔아놓고 역시도 여기도 전형적으로 해당되는 거 골라내. 자기가 가입하였어도 자기가 가입했대요. 자기가 모집하지 않은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의 경우 해당자는 손해평가반 구성에 참여할 수 있다. 뭔 소리예요? 자기가 가입하면 안 되지. 그죠? 손해평가 반은 손해평가인 3인 이상 포함해가지고 7인 이내로, 뭔 7인 이내로 해. 5인 이내라고 시큰 얘기하니까. 그죠?
손해평가인 2인과 손해평가 보조인 3인으로 손해평가반을 구성할 수 없다? 있다. 왜 없어? 손해평가인이 들어갔는데 그리고 5인 이내잖아요. 네. 있다. 네. 손해평가반은 재보험 사업자가 구성한다. 그렇죠?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에 대하여는 해당자를 손해평가반 구성해서 배제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재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를 하는 경우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고 손해평가반별로 평가 일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손해평가반은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손해평가 보조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얘는 들어가면 안 되죠. 얘는 나와야 되죠. 손해평가인은, 손해평가반은 5인 이내로 구성한다. 그렇습니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에 따른 손해평가반 구성에 포함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골라놨네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봤으면은 재물 손해사정사, 신체 손해사정사 좀 까리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얘네들도 다 손해사정사예요. 손해사정사는 재물 손해사정사, 차량 손해사정사, 신체 손해사정사 이렇게 크게 나눕니다. 재물 손사, 신체 손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르고 차량 손사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어쨌든 손해사정사니까 그 손해평가반 구성에 포함될 수 있는 자에 해당이 되죠. 제8조의 2 교차 손해평가 재보험 사업자는요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하여 교차 손해평가가 필요한 경우 재보험 가입 규모, 가입 분포 등을 고려해가지고 교차 손해평가 대상 시군구를 선정해야 한대요. 누가요? 재보험 사업자가요. 재보험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시군구 내에서 손해평가 경력, 타 지역 조사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가지고 교차 손해평가를 담당할 지역 손해평가인을 선발해야 한다 그랬어요. 누가요? 재보험 사업자가요. 교차 손해평가를 위해 가지고 손해평가반을 구성할 경우에 제2항에 따라 선발된 지역 손해평가인을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죠? 그런데 예외를 뒀죠. 다만 거드지의 발생, 평가 인력 부족 등으로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교차 손해평가 하려고 그러면은 그 지역 손해평가인을 1인 이상 포함해야 하는데 근데 거대지에 발생한다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태풍 같은 거 이렇게 한번 세게 와버리면은 순간적으로 그 평가 인력이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이런 예외적인 내용도 이렇게 이미 준비를 해놨다. 기출 패턴 바로 체크합니다. 교차 손해평가를 위해 손해평가반을 구성할 경우 손해평가 4, 2인 이상 포함된다. 뭔 소리예요? 교차 손해평가에 있어 거대재해 발생 등으로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손해평가반 구성에 지역 손해평가인을 포함해야 한다. 아니 이거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방금 전에. 평가 인력 부족 등으로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손해평가반의 구성에서 지역 손해평가인을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교차 손해평가를 위해 손해평가반을 구성할 경우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선발된 지역 손해평가인을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된다? 1인 이상이면 되죠. 재보험 사업자는 교차 손해평가가 필요한 경우 재보험 가입 규모, 가입 분포 등을 고려해가지고 교차 손해평가 대상 시군구를 선정해야 된다. 누구가요? 재보험 사업자가요. 그죠? 맞습니다. 제9조 피해 사실 확인. 보험 가입자가 보험 책임 기간 중에 피해 발생 통지를 한 때에는 재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보험 목적물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평가를 실시하게 해야 한다. 누가요? 재보험 사업자가요. 손해평가반이 손해평가를 실시할 때에는요. 재보험 사업자가 해당 보험가입자의 보험계약 사항 등 손해평가와 관련된 사항을요. 손해평가반에게 통보해야 한다. 재보험 사업자가 손해평가반에게 보험계약 사항 등 이 손해평가 관련 사항을 통보한다는 거예요. 핵심 정리. 피해 발생 통지 시 조치 의무. 보험 가입자가 보험 책임 기간 중 피해 발생을 통지한 경우에 재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피해 사실 확인 및 손해평가를 실시하게 해야 해요. 보험계약상 통보 의무. 손해평가반이 손해평가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때 재보험 사업자는요, 보험 가입자의 손해평가 관련 계약사항 등 그런 내용들을
손해평가 반에게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누가요? 재보험 사업자가요. 기출 패턴 체크할게요. 손해평가 반이 손해평가를 실시할 때 재보험 사업자가 해당 보험 가입자의 보험 계약 사항 중 손해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다가 통보를 해? 갑자기? 갑자기? 이 무슨 뜬금포예요? 손해평가 반이라고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손해평가 반. 네. 손해평가 반이 손해평가를 실시할 때 재보험 사업자가 해당 보험 가입자의 보험 계약 사항 중 손해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손해평가 반에 통보해야 한다. 이게 맞죠? 제10조 손해평가 준비 및 평가 결과 제출. 재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 결과와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손해평가반 구성원을 기록할 수 있도록 무엇을요? 현지조사서를 마련해야 한다 그랬어요. 누가 마련해요? 현지조사서? 재보험 사업자가요. 재보험 사업자는요, 손해평가를 실시하기 전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서를 손해평가반에 배부하고 손해평가 시 주의사항을 숙지시킨 후 손해평가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누가요? 재보험 사업자가요. 손해평가반은 현지조사서에 손해평가 결과를 정확하게 작성해가지고 보험 가입자에게 이를 설명한 후 서명을 받아 재보험 사업자에게 최종 조사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누가요? 손해평가 반이요. 다만 하우스 등 원예 시설과 축사 건물은요 7영업일을 초과하여 제출할 수 있다 그랬죠. 또한 보험 가입자가 정당한 그 사유 없이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손해평가반은 보험 가입자에게 손해평가 결과를 통지한 후 서명 없이 현지조사서를 재보험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A라고 한번 먼저 표시해 볼게요. 그리고 손해평가반은 보험 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평가를 거부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이 경우는 우리가 이제 B라고 해볼게요. 그 피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보험 가입자에게 통지한 후 현지조사서를 재보험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A의 경우에는 손해평가반은 보험 가입자에게 손해평가 결과를 통지한 후 서명 없이 현지조사서를 재보험 사업자에게 제출하고, B의 경우에는 그 피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보험 가입자에게 통지한 후 현지조사서를 재보험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거 꼭 구분해서 보세요. A하고 B. 이게 딱 이 후단 부분을 서로 바꿔가지고 틀린 보기 만들어버리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자세히 봐놓으면은 뭐 너무 명확한 그거라서 서명 거부하는 거고, 이거는 그냥 손해평가 그거를 자체를 그냥 거부해버리는 거고, 그죠? 근데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맥락적으로 읽으면 사실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재보험 사업자는 보험 가입자가 손해평가반의 손해평가 결과에 대하여 설명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손해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또는 사진 등을 제출하는 경우 재보험 사업자는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핵심 정리 다시 한번 할게요. 현지조사서 마련 의무 누구한테 있어요? 재보험 사업자에게요. 재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 결과랑 수행자 기록이 가능한 현지조사서 양식을 마련해야 합니다. 평가 전 준비 절차 해가지고 손해평가 실시 전 현지조사서를 손해평가반에 배부하고 주의사항을 숙지시킨 후에 평가에 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평가 결과 작성, 제출 절차 해가지고요. 손해평가반은 현지조사서의 결과를 정확히 작성하고요. 보험 가입자에게 설명한 후 서명을 받아 제출해요. 그 제출 기한은 기본적으로는 최종 조사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예요. 그런데 그 시설이나 축사 이런 거의 경우에는 7일을 초과해서 이렇게 제출할 수 있다 그랬죠. 보험 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을 거부한 경우, 쌤이 앞서서 A라고 표기한 경우 결과를 통지하고요. 서명 없이 그냥 현지조사 제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B라고 선생님이 앞서서 표시했어요. 손해평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 피해를 인정할 수 없음을 통지한 후 현지조사 제출합니다. 재조사 가능 요건, 보험 가입자가 평가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손해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사진 이런 것들을 제출한 경우 재보험 사업자는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재조사를 지시할 수 있죠. 기출 패턴 체크합니다.
재보험 사업자는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반의 손해평가 결과에 대해서 설명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손해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또는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 재보험 사업자는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손해평가반은요, 손해평가 결과를 기록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서를 직접 마련해야 한다? 아니죠. 현지조사서는 누가 마련해요? 재보험 사업자가 하죠.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평가반이 작성한 현지조사서에 서명을 거부한 경우, 이건 지금 서명 경우예요. 서명 거부예요. A에 해당되죠. A. 스미랑 아까 얘기했던 A. 그러면 뒤에가 뭐라고 해야 돼요? 결과 통지하고 서명 없이 현지조사서 제출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뒤에는 B거 후단을 써버렸죠. 손해평가반은 그 피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현지조사를 작성해서 재보험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무슨 경우 나왔기 때문에 그 후단 거를 뒤에를 교체해가지고 틀린 보기 만드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손해평가반은 재보험 사업자가 실시한 손해평가 결과를 기록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를 발행해야 한다. 이걸 지금 이렇게 바꿔치기 해버렸네요. 재보험 사업자가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 결과를 기록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서를 마련해야 된다 그래야 되죠.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이거 틀린 거예요. 어쨌든 주체를 딱 잡으면 되는 거죠. 재보험 사업자가 현지조사서 마련한다라는 걸로. 그죠? 근데 이제 여기는 손해평가반이 현지조사서를 마련하는 거에 맥락으로 쓰여 있으니까요. 잘못된 거죠. 제11조. 손해평가 결과 검증. 재보험 사업자 및 법 제25조의 2에 따라 농업재보험 사업관리를 위탁받은 기관, 사업관리위탁기관이라고 한대요. 이거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 목적물 중에 일정 수를 이미 추출해가지고 검증조사를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누가요? 재보험 사업자 및 사업관리위탁기관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농업재보험 사업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 이걸 이제 사업관리위탁기관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재보험 사업자랑 사업관리위탁기관은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 목적물 중에서 일정 수를 이미 추출해서 검증조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하고 얘가요. 농장은 재보험 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검증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재보험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고 그 결과를 농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증조사 결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어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 목적물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검증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문제가 좀 있다고 이제 좀 판단이 된 거죠. 이건 재조사 다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손해평가반, 그 문제가 된 거를 한 그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재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할 수 있다예요. 하여야 한다 아니고요. 보험 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증조사반은 검증조사가 불가능하여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 가입자에게 통지한 후에 검증조사 결과를 작성해 가지고 재보험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관리위탁기관이 검증조사를 실시한 경우에요, 그 결과를 재보험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필요에 따라 결과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보험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핵심 정리로 다시 한번 볼게요. 이 검증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은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재보험 사업자하고 사업관리 위탁기관이죠.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보험 목적물의 일부를 이미 출출해서 검증조사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농장이요, 재보험 사업자에게 검증조사 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재보험 사업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은 이에 따라야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농장에게 이렇게 제출을 해야 되죠. 재조사 실시 요건 해가지고 이렇게 이 제목으로 정리를 했는데, 이 검증조사를 해보니까 현저한 차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재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네. 보험 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조사를 거부하게 되면은요, 검증조사반은 이제 조사가 불가한 거잖아요. 그래서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가 없죠. 그런 내용을 그 사실을 통지하고 그 결과를 작성해서 재보험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사업 관리 위탁기관이 검증조사를 한 경우에 그 결과를 재보험 사업자에게 통보하고요, 필요한 조치 요구할 수 있으며 재보험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그랬죠. 자, 기출 패턴 체크합니다. 농장은 재보험 사업자로 하여금 검증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재보험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그렇죠? 보험 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증조사반은 검증조사 결과 작성을 생략하고 생략해요? 재보험 사업자에게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말이 안 되죠. 만약에 이제 검증조사를 거부하게 되면은 검증조사가 불가능해가지고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한 후 검증조사 결과를 작성해가지고 재보험 사업자에게 이렇게 제출해야 되는 거죠. 재보험 사업자 및 재보험 사업의 재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를 미실시한 보험 목적물 중에 일정 수를 이미 추출해서 검증조사할 수 있다. 미실시한 게 아니라 실시한 보험 목적물 중에서 이렇게 워딩이 나와야 되죠. 검증조사 결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된 경우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 목적물에 대하여 검증조사를 하여야 한다. 재조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워딩이 와야 되겠죠. 손해평가 결과 이미 추출 조사의 결과에 차이가 발생하면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 목적물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보험 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증조사반은 검증조사가 불가능하여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농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아이고 참, 여기서 봤을 법한 내용을 이렇게 하는 거죠. 보험 가입자에게 검증조사 그러니까 불가능해가지고 그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 없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검증조사 결과를 작성해가지고 재보험 사업자에게 이렇게 제출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나왔던 내용들을 이렇게 짬뽕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애매하게 하신 분들은 이거 봤던 내용인데 익숙한데 이거는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릴 수가 있겠죠. 틀린 보기 고르라고 했을 때. 재보험 사업자 이외의 자는 검증조사를 할 수 없다? 아니요, 있죠. 재보험 사업자 말고 그 사업관리 위탁기관 여기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틀린 보기였죠.